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이장석 전 히어로즈 프로야구단 대표 영구 퇴출과 관련해서 하는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진 속의 인물 이장석 전 대표이사 KBO에게서 영구 퇴출 제재를 받았죠. 더 이상 프로야구판에 들어오지 마라 라고 하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 제재와 관련해서 혹시 이거 차별이 아니었나? 무슨 얘기였냐? 다른 구단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영구 퇴출 제재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장석 전 대표에게만 내렸다면 이거는 불합리한 차별 아닌가? 물론 위법에는 불법에는 평등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 원칙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튼 그런 거에 그런 거에 비춰봤을 때에는 설사 다른 구단의 임원들에게는 영구 퇴출의 제재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려진 영구 퇴출이 부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구 퇴출의 어떤 문제점을 우리가 파악할 때 우리가 그 점도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우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쓴 글을 화면을 배경으로 해서 얘기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에서 쓴 글인데요. 두 번째, 영구 퇴출 그에게만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다시피 한국야구위원회는 2018년 2월 6일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해서 프로야구 업무 관련 직무 정지를 내립니다. 2018년 2월 2일이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장석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고 나서 바로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라고 하는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을 근거로 해서 그러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직무 정지는 일종의 이제 임시 징계거든요. 임시 징계, 임시로 이제 징계를 내린 것인데 이제 나중에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정식 징계를 내리겠다. 내리기 전에 임시로 직무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제재를 내린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 문제는 KBO 규약에는 이 직무정지 처분의 대상자가 구단 임직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앞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장석 전 대표는 그 판결을 받은 날 그날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러면 구단 임직원은 아니죠. 형식상은. 그런데 구단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이 제재를 내리는 것 이것도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내릴 수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 제재에서 나오는데요. KBO 총재는 2018년 7월 3일 2차 제재를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립니다. 무기 실격 제재를 내립니다. 그 사유는 뭐냐? 2018년 5월 28일 날 KBS가 히어로즈 구단의 선수 이적과 관련한 현금 트레이드 미신고 의혹을 보도를 합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나니까 KBO가 발빠르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히어로즈 구단의 현금 트레이드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 2018년 7월 3일 그
미신고 했다는 것, 그런 사유로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무기실격, 그다음에 구단에 대해서는 제재금 그런 처분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제재를 내리는 근거 조항이 부칙 제1조입니다. 부칙 제1조. 제가 앞방송에서 이 포괄적 제재 조항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부칙 제1조, KBO 규약 부칙 제1조에는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KBO 총재는 적절한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해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현금 트레이드 미신고와 관련해서 히어로즈 구단만의 그런 사안은 아닌 것인데 왜 다른 구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이 히어로즈 구단에 대해서만 타겟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제재를 내렸느냐 이 말이죠. 그 이전에도 이 히어로즈 구단 이 사안 말고도 다른 구단도 그러한 현금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근데 당시 규약에는 이 현금 트레이드 신고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현금 트레이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 부분도 KBO 총재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신고했다고 해서 제재를 내렸습니다. 이거 조금 제재가 불합리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이장석 그리고 히어로즈 구단의 제재를 내리고 나서 2018년 10월 26일 KBO는 KBO 규약을 개정을 해서 선수 계약 양수도 즉 트레이드 할 때 그 대가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또 신고하도록 되어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냐? 그 이전에는 그러한 규정 조항이 없었고 그래서 뭐 이것이 규약 위반이다라고까지 명확히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데 이런 트레이드 현금 미신고 부분을 이유로 다른 구단도 그러한 의혹이 불거졌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건 어떻게 보면 공공연한 비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정말 이제 심각한 우리가 문제로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린 제3차 제재와 관련한 것입니다. KBO 총재는 총재의 포괄적 제재 조항 규약부칙 제1조를 근거로 해서 2018년 11월 16일경에 영구 실격 즉 영구 퇴출의 그런 제재를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립니다. 그 내리는 근거는 뭐냐? 2018년 9월 19일 날 그 이전에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횡령 및 배임 혐의는 인정이 돼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선고가 되죠. 그러니까 KBO는 발빠르게 2018년 10월 12일 날 상벌위원회를 열고 영구 실격 의결을 하고 KBO 총재는 바로 11월 16일 날 이장석에 대한 영구 실격 제재를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영구 실격 제재와 관련한 KBO의 보도자료입니다. 예, 보도자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 그러한 2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고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라고 하는 가치관에 따르면 그 횡령, 배임,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시민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상 제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일단 문제의 지점은 무엇이냐? 자,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누구는 벌을 받지 않고 누구는 벌을 받는다면 차별성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처벌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죠. 예, 그 사람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그 횡령과 배임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부에서는 그 횡령, 배임한 금원을 이장석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다 유용한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 당시 히어로즈 정관이나 내부 규정에 이러한 회계에 관한 어떤 그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고 또 일부 받은 그러니까 홍모 씨로부터 채권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을 하고 또 그 인정 그 혐의로 인정된 그 횡령 금액 그것을 다 회사에 반환을 하고 또 법원에 공탁한 점이 인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법리상 그렇다고 해도 그 횡령 배임의 법리상 유죄가 이제 인정이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러한 횡령 배임 또는 또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이장석 전 대표만의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 이전에 다른 구단주나 가동 구단의 구단주나 구단 운영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그 구단 회계나 또는 구단 운영법인의 모기업 운영 관련 범죄로 형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그랬는지 뭐 실명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때 KBO는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그 KBO 규약에 근거해서 제재를 내렸다는 제가 뉴스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단주 또는 구단 임원의 그러한 형사 유죄 판결, KBO 규약상 적어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규약상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 무거운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KBO가 그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리거나 제재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했다고 하는 기사가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다른 구단의 구단주나 대표이사에게는 제재를 내려야 할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은 처벌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장석 전 대표의 어떤 그런 책임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장석 대표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차별이 과연 불합리하지 않다고 볼 이유나 사정이 무엇인가? 그것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불합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지 않을 이유나 사정이 없다면, 이것은 제가 다음 방송에서 얘기할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린 이 영구 퇴출의 제재가 법적으로는 그것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 방송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장석 전 대표에게 내려진 그 영구 실격 그 제재가 법적으로는 큰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 방송에서는 그것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